안녕하세요, 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금속 열처리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처리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금속 중에 제일 좋은 금속은 뭐가 있을까요? 좋은 금속이라고 하면은 강도가 높아야 되겠죠? 부식에도 강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런 강도라든지 내식성 그리고 그 외에 인성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요구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그런 금속은 뭐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 강도 굉장히 좋은 재료지만 합금을 섞어서 만든 합금강이 보통 더 좋은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게 스테인레스 있죠. 스테인레스가 중세시대 하다못해 조선시대에만 있었더라고 해도 굉장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받았겠죠. 모르긴 몰라도 엑스칼리버급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합금강을 어디에나 다 합금강을 사용하면 되는데 왜 합금강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 공학적인 측면에서는 한 가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돈입니다. 돈. 비싸면은 아무리 좋은 재료라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뭐 많이 사용되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비싼 걸로 이렇게 뭐 다 대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열 처리에서는 우리 포인트는 싼 재료를 가지고 값싼 소재를 가지고 값비싼 재료에 상응하는 그런 성질을 얻는데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 처리라는 것은 필요한 성질을 얻기 위하여 금속 내부의 미세 조직을 변화시키는 가열 및 냉각 조작을 열 처리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의미는 싼 재료로 비싼 재료의 성질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열 처리의 종류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열 처리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경도나 인장력을 향상할 수 있고 조직의 연화 또는 가공하기 적당한 상태로 변화할 수도 있고 또 미세와 균일한 상태로 만들 수 있고 뭐 냉각 가공의 영향을 제거할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파손 방지라든지 이렇게 응력 제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열 처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뭐 일단은 요 네 개 불림, 풀림, 담금질, 뜨임. 사실은 이 이름들보다는 여기 노멀라이징, 어닐링, 퀸칭, 템퍼링 이런 이름들을 더 많이 사용하죠. 어떤 것도 다 알고 있어야지 아무래도 우리 시험 칠 때도 그렇고 또 이렇게 우리 학습하는 데 있어서도 올바른 대응이 되겠습니다. 풀림. 풀림 같은 경우에는 부품의 연화, 가공성 향상 및 잔류 응력 제거. 그리고 불림 같은 경우에는 가공 시 발생된 이상 조직의 균질화 및 가공성 향상. 그리고 담금질은 부품의 경도 증가를 위한 열 처리. 뜨임은 담금질 후 잔류 응력 제거, 조직의 기계적 성질 안정화. 이렇게 말이 약간 어렵게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까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데 간단한 작업들은 뭐 패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렇게 뭐 PC의 사용이 줄어들긴 했는데 그래도 집에 다 컴퓨터가 한 대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한 번씩 어떻게 블루 스크린이 뜨고 블루 스크린이 뜨고 멈추는 경우가 있었어요. 물론 선생님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뭐 PC의 사양이 그렇게 높지도 않았고 또
어떻게 선생님이 PC를 잘 관리하지 않기에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블루 스크린이 떴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블루 스크린이 떴을 때는 예, 전원키를 길게 눌러서 껐다가 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컴퓨터를 껐다가 켜주는 것을 이 노멀라이징 작업이라고 합니다. 리셋의 의미입니다. 리셋의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상화, 균질화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껐다 켜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 껐다 켰는데도 계속 이렇게 블루 스크린이 또 뜨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맷을 하고 윈도우를 새로 깔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러한 작업을 여러분 풀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리셋도 약간 의미가 겹치긴 하지만 껐다 키는 정도, 전원을 껐다 키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고 풀림은 아예 이렇게 새로 가는 거. 사실 이게 직접적으로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여러분이 이렇게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면은 뭐 상관없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불림과 풀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온도 구간이라든지 그런 거는 조금 이따 그래프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금질은 부품의 경도 증가를 위한 열처리. 여러분 그 옛날에 뭐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사극 같은데 보면은 대장간이 나오죠. 대장간이 이렇게 모루 위에서 이렇게 재료를 망치질을 한 다음에 어떻게 이 재료를 들고 수조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이 고여 있는 곳에다가 담그면서 치식 소리가 나고 그런 거 한 번씩 본 적 있죠. 이러한 작업을 담금질이라고 합니다. 물 또는 기름 등에다가 부품의 경도 증가를 위해서 이렇게 금냉을 시켜주는 이러한 처리를 담금질, 퀸칭, 금냉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담금질을 하게 되면은 내부에 잔류 응력이 굉장히 많이 쌓이게 됩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쌓이겠죠. 굉장히 고온에 있던 것을 이렇게 뭐 순행을 시키게 되면은 급격하게 온도가 내려가면서 열응력이 발생하겠죠. 그러한 응력을 어느 정도 완전히 제거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제거하는 것을 뜨임이라고 합니다. 뜨임. 그래서 템퍼링. 근데 이 퀸칭과 템퍼링은 보통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 경화라는 게 있는데 표면 경화. 연개소문 아시죠? 연개소문. 연개소문이 칼을 많이 차고 다녔다고 하네요. 선생님이 그 한국사를 본 지 너무 오래돼서 몇 자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많은 칼을 차고 다녔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칼이 가져야 할 성질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경도가 높아야 되겠죠. 경도. 그러면 경도만 단단하면 될까요? 경도만 높다고 보기에는 깨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인성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경도와 인성이 어디에 어떻게 분포가 되어야 할까요? 경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날 부분에 높은 경도를 가져야 되고 인성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에서 질기게 받쳐줘야지 되겠죠.
그럼 이게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 앞에 경도가 있는 부분은 여러분 뼈 잘라 보셨어요? 치킨 먹으면 닭뼈 나오죠. 닭뼈가 새끼손가락 굵기만 하면은 어떻게 쉽게 부러집니까? 안 부러집니까? 생각보다 단단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오른손을 뻗어 가지고 자기 목덜미를 한번 만져보세요. 목 뼈가 만져집니까? 굉장히 굵습니다. 닭뼈에 비해서 굉장히 굵어요. 뭐 사람 뼈라는 거는 굉장히 굵은데 뼈는 생각보다 굉장히 경도도 높고 그래서 이 칼에도 상당한 경도가 있어야지 이 뼈를 가를 수가 있겠죠. 다만 경도만 너무 이렇게 높게 되면은 칼이 부러질 수 있어요. 왜 경도가 높으면은 뭐 칼이 깨진다 그러죠. 깨지듯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여기 이렇게 인성이 같이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은 여기 표면 경화라는 것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인성이 굉장히 좋은 칼을 만들어 준 다음에 거기에다가 여기 이 경도가 필요한 부분은 경도가 필요한 이 부분은 강화를 이렇게 표면 경화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표면 경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선생님이 얘기했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칼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면 경화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종류의 표면 경화가 있는데 여기 침탄과 또 질화 그리고 그 외에도 또 물리적 표면 경화도 또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금속 열 처리는 어떠한 값싼 소재를 이용하여 비싼 소재의 능력치를 가지고 오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고 금속 내부의 미세 조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처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열 처리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며 또 종류는 이렇게 뭐 노멀라이징, 어닐링, 퀸칭, 템퍼링 등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외에 뭐 표면 경화 처리, 표면 처리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표면 처리 그리고 표면 처리 내에서도 침탄 질화와 같은 화학적 경화 그리고 또 물리적 경화 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열 처리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서 말했던 어닐링, 노멀라이징 그리고 담금질은 캔칭이죠. 그리고 뜨임, 과의 차이를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은 풀림, 불림, 담금질은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가열을 하고 그 후에 냉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온도 구간을 선생님이 써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담금질은 A3 또는 A1 변태점 이상에서 이렇게 50에서 60도에서 급냉 그리고 불림은 약간은 다르죠. A3 또는 A1 변태점 이상 ACM선까지 해서 이렇게 공냉을 들어가게 되고 풀림은 다시 A3 또는 A1 변태점 이상에서 이렇게 노냉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템퍼링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변태점 이하의 온도에서 공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아마 차후에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한번 볼 테니까 요거를 보시죠. 우리 연속 냉각 변태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입니다. CCC라고 합니다. Continuous Cooling Curve. 그래서 뭐 연속해서 냉각하는데 그 의미를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선생님이 예전에 그 굉장히 귀엽다면서 오리를 닮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던 게
기억나나요? 근데 사실은 이 그래프는 전에 그렸던 그 항원 변태의 곡선과는 다른 그래프입니다. 비슷하지만 여기 노즈 윗부분에서는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지만 여기 꺾이는 각도가 약간 다르기도 하고 엄청난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 CCC 곡선과 그 항원 변태 곡선은 약간의 차이가 남을 뭐 가볍게 인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림이 있고 또 불림 그리고 여기 당금질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시간이 x축은 시간입니다. 시간. 근데 시간의 흐름이 약간 이상하죠. 1 다음에 2가 아니라 10, 100, 1000, 만, 10만 이렇게 지수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온도는 이렇게 뭐 원래 우리 세듯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여기 노즈가 있고 그러면 이 노즈를 통과하게 되면은 임계 냉각 속도 이상의 속도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풀림 가장 느리겠죠. 왜냐하면은 냉각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죠. 좀 지우고 다시 봅시다. 풀림이 냉각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죠. 어떤 식이냐면은 전기로가 이렇게 있는데 전기로에다가 시편을 집어넣고 마실을 갖다 올 거예요. 뚜껑도 열지 않고 전기로 전원만 꺼주고 어디 뭐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서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마트 가서 장도 보고 그렇게 슬슬 돌아오면은 몇 시간 후에 아마도 더 이상의 열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서서히 온도가 내려가겠죠. 그런 식의 냉각이 풀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뚜껑을 열었어요. 뚜껑을 열고 안에 시험편이 이렇게 있겠죠. 얘를 밖으로 꺼내서 어디 물이나 기름에 담그지는 않고 공기 중에 이렇게 걸어 놨어요. 그러면은 서서히 식겠죠? 물론 풀림보다는 빠르게 식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 중에 이런 식으로 공랭을 하였을 때 우리는 이를 노멀라이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이 비열이 굉장히 큰 거 알고 있죠? 물은 비열이 굉장히 크고 열을 많이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기름은 열을 조금 덜 간직할 수 있기 때문에 기름에다가 담금질을 하고 물에다가 담금질을 했을 때는 기름이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물이 더 빠르게 식습니다. 그래서 둘 다 순행도 담금질이고 윤행도 담금질인데 뭐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속 냉각 변태에서는 풀림, 노멀라이징 그리고 뭐 담금질 중에서도 윤행, 순행 그리고 이 순행을 하게 되면은 통과할 수 있는 이 MS점까지 이렇게 나타내어 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풀림을 하게 되면은 어떤 조직이 나올까요? 이렇게 펄라이트에서 상부 지역을 통과하니까 당연히 조대한 펄라이트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럼 노멀라이징은 상대적으로 좀 더 미세한 펄라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뭐 PS점은 시작은 했지만
PS점은 지나가긴 했지만 이걸 완전히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텐자이트와 폴라이트가 같이 나오게 되고, 순행 같은 경우에는 노즈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100% 마텐자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자,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냉각 방법의 3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연속 냉각과 2단 냉각, 그리고 항운 냉각인데, 연속 냉각은 말 그대로 이렇게 한 번에 온도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 고온에서 저온으로 한 번에 떨어지는 거. 2단 냉각은 중간에 꺾임이 있어요. 그리고 항온 냉각은 어떻게? 중간에 항온을 유지한다. 그럼 요거를 그래프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항온 냉각은 이렇게 항온 유지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 연속 냉각은 그런 거 없어요. 한 방에 2단 냉각은 중간에 꺾어야 돼. 그래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연속 냉각 같으면 일반적인 풀림이나 불림, 그리고 담금질, 그리고 2단 냉각은 2단 풀림 또는 2단 불림, 그리고 뭐 시간 담금질. 그 외에 항온 냉각 같으면 항온 풀림, 항온 뜨임, 뭐 오스 템퍼링, 마 템퍼링, 마 캔칭, 오스 포밍,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가장 저렴할까요? 아까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하면서도 돈에 대해서 공학도라고 하면은 이 뭐 비용에 대해서 무시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가격이 어떤 냉각이 가장 저렴할까요? 당연히 연속 냉각이 가장 저렴합니다. 중간에 어느 정도 식었다고 해도 수백 도의 것을 들고 옮기고, 또는 거기에 다시 연료를 투입해서 고온을 다시 유지해 준다든지 하는 작업은 뭐 특정한 이런 미세 조직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겠지만, 당연하게도 상당한 금액이 뭐 또는 자원이 이렇게 필요하게 되고, 결국은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금속 열 처리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